여러분, 지난주에 몇 번이나 화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다가 짜증나는 댓글 하나 보고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진 적, 아니면 출근길에 누가 새치기 했다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뇌과학으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우리 감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트레스 많은 시대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는 법. 이거 정말 필수 생존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행복, 슬픔, 분노, 질투, 이게 다 몇 가지나 될까요? 심리학 교과서에는 보통 6가지 기본 감정이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최근 뇌과학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짜증, 불안, 분노, 공포, 이런 것들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전부 위협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날 때를 떠올려 보면 그 밑바닥에는 항상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까,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뇌 안에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게 일종의 비상벨 같은 거예요. 원시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숲속에서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1초 안에 모든 시스템을 비상 모드로 전환합니다. 심장 박동 빨라지고, 호흡 가빠지고, 근육에 피가 몰리고, 소화 기능은 일시정지. 이게 바로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문제는 현대사회에서는 호랑이 대신 이메일, 문자, 상사의 한마디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깨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어깨가 올라가 있지 않나요? 턱에 힘이 들어가 있진 않나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하루 종일 이 긴장 상태로 살아갑니다. 마치 계속 호랑이한테 쫓기듯이.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수면 시간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에요. 잠을 못 자는 이유? 편도체가 24시간 경보음을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러 갔는데 떨리고 긴장되잖아요. 이때 긴장하지 마 속으로 외치면 긴장이 풀리나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편도체는 무의식 영역이라서 생각만으로는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생각으로 안 되면 몸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따라해 보세요. 첫째, 어깨를 쫙 떨어뜨립니다. 둘째, 턱에 힘을 뺍니다. 아래턱이 살짝 떨어질 정도로. 셋째, 눈에 힘을 빼요. 눈꺼풀을 살짝 내려간 느낌으로. 넷째, 배에 힘을 풉니다. 어때요? 느낌이 좀 달라지죠? 이게 바로 몸을 통해 뇌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야, 지금 위험 없어. 안전해. 이거 언제 쓰냐고요? 발표 전 긴장될 때, 중요한 면접 보기 전, 누군가와 갈등 상황에서, 잠이 안 올 때, 특히 잠들기 전에 이렇게 온몸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하면 불면증이 많이 좋아집니다. 왜냐면 편도체가 지금은 쉬어도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방법이었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상태를 만드는 법을 알아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전전두피질. 이게 뭐냐면 뇌의 CEO예요. 이성적 판단,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을 담당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활성화되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6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용서. 원한을 품고 있으면 뇌는 계속 스트레스 상태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라는 생각만으로도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용서하면 뇌가 평화로워져요. 두 번째, 연민. 자기 자신과 타인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 힘들었겠다. 괜찮아. 이런 마음이 뇌를 치유합니다. 세 번째, 사랑. 여기서 사랑은 로맨스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죠. 네 번째, 수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해서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아로. 다섯 번째, 감사.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 뇌과학적으로 감사 일기를 쓰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섯 번째, 존중.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이게 가장 강력한 마음 근력 트레이닝입니다. 재밌는 실험 하나 소개할게요. 똑같은 수학 시험을 보는데 A그룹에게는 시험 전에 지난주에 기분 나빴던 일 3가지 적어봐라고 했고 B그룹에게는 지난주에 감사했던 일 3가지 적어봐라고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B그룹이 평균 20점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같은 실력인데도 뇌 상태만 바꿨더니 성적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 근력의 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자기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른 것들도 결국 여기서 나오거든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면 남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남을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럼 자기 존중은 어떻게 키울까요? 첫 번째 단계, 경외감 훈련. 자연을 보면서 와하는 경험 해보셨죠? 밤하늘의 별, 넓은 바다, 높은 산. 이 와의 느낌을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기를 보면 자연스럽게 와, 신기하다 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성인들도 바라보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구나. 와, 나는 오늘도 이만큼 해냈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존중은 존중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중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면요. 저 사람은 능력도 있고 성격도 좋으니까 존중해. 이건 조건부 존중.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존중할 점을 발견할 수 있어. 이게 존중력. 후자가 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명상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조용한 방에서 가부좌 틀고 앉아서 눈 감고. 맞아요. 그것도 명상이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명상의 본질은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제가 물 한 잔을 마신다고 해볼게요. 보통은 어떻게 마시죠? 핸드폰 보면서, TV 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냥 마시죠. 명상적으로 마시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컵을 잡는 느낌을 알아차린다. 컵의 온도를 느낀다. 물이 입술에 닿는 순간을 알아차린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따라간다. 몸속에서 퍼지는 느낌을 알아차린다. 이게 명상이에요. 아무 데서나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도 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 걸으면서 뭐 해요? 스마트폰 보거나 생각에 빠지거나 음악 듣거나. 명상적으로 걷는다는 건 발바닥이 땅에 닿는 순간을 느낀다. 왼발, 오른발의 무게 이동을 알아차린다. 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느낀다. 바람이 피부에 닿는 감촉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10분만 걸어도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맛을 제대로 느끼면서 드셨나요? 우리는 너무 빨리 먹어요.
핸드폰 보면서 일 생각하면서 명상적으로 먹는다는 건 음식의 향을 먼저 맡는다. 색깔과 모양을 눈으로 즐긴다. 첫 입을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음미한다. 음식의 온도, 질감, 맛의 변화를 느낀다. 이렇게 먹으면 첫째, 소화가 잘 돼요. 소화기관이 준비가 되니까. 둘째, 적게 먹어도 만족감이 커요. 셋째, 식사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이제 정말 중요한 주제로 넘어갈게요. 수면.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나요?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40% 이상이 수면 문제를 겪고 있대요. 근데 이게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면은 정신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수면은 뇌의 재부팅 과정이에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고 세포를 재생하고. 그런데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으면 뇌가 지금은 위험해, 잘 수 없어라고 판단합니다. 불면증의 90%는 과도한 긴장 상태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루틴을 만드세요. 첫째, 디지털 디톡스. 핸드폰, TV, 컴퓨터 끄기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을 망칩니다. 둘째, 몸 이완하기. 아까 배운 그거 어깨 내리고 턱 풀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스트레칭 가볍게. 셋째, 마음 비우기.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 떠올리기. 내일 할 일은 메모장에 적어두기. 머리에서 빼내기. 넷째, 환경 만들기. 방 온도 18-20도. 완전히 어둡게. 조용하게. 재밌는 연구 하나 알려드릴게요. 수면 시간을 1시간 늘렸더니 업무 효율 23% 증가, 창의성 35% 증가, 실수 50% 감소. 반대로 하루 6시간 미만 수면을 2주간 계속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 음주운전 수준과 똑같은 인지 능력 저하. 그러니까 밤샘 공부, 야근, 이거 사실 역효과예요. 자, 이제 좀 철학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뭔가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좋은 직장, 많은 돈, 멋진 집, 인정받는 것.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행복의 조건이지 행복 자체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연봉 5천만 원이 되면 행복할 거야. 5천 되면 1억 되면 행복할 거야. 1억 되면 10억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게 끝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행복해지려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못 가질까봐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져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해요. 그럼 답은 뭘까요? 무조건적 행복.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어떻든 나는 행복하기로 결정했어. 이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충격받고 우울하죠.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70% 이상이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답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유는 간단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게 된 거예요. 내일 해야 할 일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숨 쉬고 밥 먹고 사랑하는 사람 볼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하게 된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보는 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것들. 숨 쉬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가요? 전 세계에는 지금 이 순간도 굶주리는 사람, 전쟁에서 도망가는 사람,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억 명이에요.
우리는 이미 엄청난 행운아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훈련할까요? 매일 아침 3분 루틴. 눈 뜨자마자 와, 오늘도 살아있네. 잘 잤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감사한 것 3가지 떠올리기. 건강한 몸에 감사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 저녁 3분 루틴. 자기 전 오늘 잘한 일 3가지 떠올리기. 아무리 작은 것도 괜찮아요. 출근했다. 밥 잘 먹었다. 친구에게 연락했다. 내일 기대되는 일 1가지 생각하기. 이제 인간관계 이야기를 해볼까요? 현대인의 스트레스 1위가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입니다. 직장 상사, 동료, 가족, 친구. 우리 스트레스의 80% 이상이 사람에게서 옵니다. 근본 원인은 뭘까요? 상대방이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나한테만 저럴까?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런 생각들이 스트레스를 만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잔잔한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어요. 평화롭게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배가 쾅 하고 부딪혔어요. 화가 나서 돌아보니까 빈 배예요. 물결에 떠내려와서 우연히 부딪힌 거죠. 그럼 화가 안 나요. 그냥 그럴 수 있지 하죠. 근데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이 XX가 감히 차이가 뭘까요? 내 스토리텔링이에요. 쾅 부딪혔다는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실생활 예시. 상황. 동료가 아침 인사를 안 받아줬어요. 부정적 스토리텔링. 날 무시하는구나.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나? 저 사람 원래 그래. 화남, 스트레스. 중립적 관찰. 동료가 인사를 안 받았네. 긍정적 스토리텔링.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 봐. 못 들었을 수도 있지. 피곤한가 봐. 연민, 이해. 어느 게 진실일까요? 둘 다 모릅니다. 그럼 굳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스토리를 선택할 이유가 있나요? 인간관계의 핵심.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달라져야 해. 평생 스트레스. 나는 저 사람에 있는 그대로를 존중할 수 있어. 평화. 이게 존중력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냥 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친구, 가족, 동료, 지인, 평균 150명의 네트워크를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존중하면 150명에게 영향. 150명이 각각 150명을 갖고 있으니까 6단계만 거치면 전 인류와 연결됩니다. 이게 한 사람은 우주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부모님들 계신가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뭘 가르쳐야 할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우리 애는 머리가 좋아. 너는 재능이 있어. 역시 우리 아들, 딸. 좋은 것 같죠? 근데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하는 건 재능 때문이구나. 그럼 못하면 재능이 없다는 거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돼요. 혹시 못하면 내가 똑똑하지 않다는 게 들통나잖아. 대신 이렇게 하세요. 와, 엄청 노력했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네. 어려운 것도 도전하는 내가 멋있어. 이렇게 과정과 노력을 칭찬하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구나.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해보면 되니까. 이게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조건 없이 사랑하기. 공부 잘하면 사랑해는 안 돼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어린 시절에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회복 탄력성이 강해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요. 왜냐면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이게 뼛속 깊이 박혀 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 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요즘 분노조절장애라는 말 많이 들리죠? 지하철에서, 식당에서, 도로에서 갑자기 폭발하는 사람들. 이게 왜 그럴까요? 화가 난다는 건 내가 위협받고 있다는 뇌의 신호예요. 그런데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안 내요. 진짜 약한 사람이 화를 내요. 왜냐면 내가 진짜 자신 있고 단단하면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저 사람이 날 무시했어. 화날까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있으면 전혀 안 화나요. 저 사람 생각이 그렇구나. 그냥 그뿐이에요. 화가 날 때 1단계 알아차리기.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2단계 몸 관찰하기. 심장이 두근거리네. 주먹에 힘이 들어가네. 얼굴이 뜨거워지네. 3단계 호흡하기. 깊게 숨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기. 5번만 해도 편도체가 진정돼요. 4단계 공간 만들기.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선택할 수 있어. 5단계 다르게 해석하기. 저 사람도 힘들겠다. 이건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야. 목표는 화를 참는 것이 아니에요. 화가 안 나는 것이에요. 왜냐면 화를 참으면 쌓이거든요.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은 애초에 화날 상황이 안 생겨요. 왜냐면 모든 걸 다르게 보니까. 그게 마음 근력의 최종 단계입니다. 이제 현대인의 또 다른 적. 완벽주의. 난 완벽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1등 아니면 의미 없어. 이런 생각 해보셨죠? 완벽주의는 자기 학대예요. 왜냐면 완벽은 없어요. 절대로. 항상 더 나은 게 있고 항상 부족한 게 보이고 평생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만성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번아웃. 대안은 최선주의.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이게 건강한 태도예요. 예를 들어 시험에서 90점 받았어요. 완벽주의, 왜 100점 못 받았지? 난 한 10점을 틀렸어. 최선주의, 90점이나 받았네. 10점치 배울 게 생겼네.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리고 자기 연민을 허락하세요. 실수했을 때 이런 바보야는 자기 학대. 힘들었겠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는 자기 연민. 연구 결과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이 더 높은 성취, 더 빠른 회복, 더 창의적인 문제 해결. 자기 연민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지 정리해 볼게요. 아침 루틴 10분 6시부터 6시 3분까지 3분 깨어나기.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보지 말고 스트레칭 하면서 몸 깨우기. 감사한 것 3가지 떠올리기. 6시 3분부터 6시 8분까지 5분 명상.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 알아차리기.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6시 8분부터 6시 10분까지 2분 다짐. 오늘 집중할 일 3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오늘의 만트라 정하기. 점심 루틴 15분. 12시부터 12시 10분까지 10분 식사 명상. 천천히 음미하면서 핸드폰 내려놓기. 음식에 대한 감사. 12시 10분부터 12시 15분까지 5분 산책. 햇빛 쬐기, 세로토닌 생성. 걷기 명상. 몸 이완하기. 저녁 루틴 30분.
밤 9시부터 9시 15분까지 15분 정리. 오늘 잘한 일 3가지 적기. 내일 할 일 메모, 머리에서 빼내기. 디지털 디톡스 시작. 9시 15분부터 9시 25분까지 10분. 이완. 따뜻한 샤워. 스트레칭. 몸 근육 하나하나 풀기. 9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5분. 수면 준비. 방 어둡게. 침대에 누워. 호흡에 집중하며 자연스럽게 잠들기. 주말 루틴. 토요일 자연 속 산책, 경외감 훈련. 좋아하는 취미 활동. 친구, 가족과 질 좋은 시간. 일요일 느긋한 아침. 한 주 돌아보기. 다음 주 준비, 불안 없이 기대감으로. 갑자기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55 테크닉 첫째, 5초 멈추기.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잠깐 멈춰. 둘째, 5번 호흡하기.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기. 편도체 진정시키기. 셋째, 5가지 대안 생각하기. 다르게 볼 수 있을까? 1년 후엔 이게 중요할까? 이 사람 입장에선 어떨까? 장기 목표 1개월 후. 아침 저녁 루틴 자동화. 명상 5분에서 10분으로. 수면의 질 개선 3개월 후.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동으로 호흡. 부정적 생각 패턴 알아차림. 감사 습관 내재화. 6개월 후. 화내는 빈도 50% 감소. 집중력 향상. 인간관계 개선. 1년 후. 마음 근력 확실히 생김.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음. 진짜 내가 원하는 삶.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해봐요. 오늘 배운 핵심 만트라. 침착하고 차분하게. 편도체 안정화. 즐거운 마음으로. 전전두피질 활성화.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효능감. 이 3문장을 매일 반복하세요. 아침에, 중요한 순간에, 자기 전에. 여러분, 마음 근력은 근육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훈련하면 반드시 생깁니다. 그리고 한번 생기면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회복이 빨라져요. 인생이 정말 달라져요. 핵심은 첫째, 편도체 안정화, 몸 이완, 호흡. 둘째, 전전두피질 활성화, 긍정, 감사, 존중. 셋째, 일상 속 명상, 알아차림. 넷째, 수면 관리. 다섯째, 자기연민. 여섯째, 무조건적 행복. 이 6가지만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더 뛰어나야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성공해야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당신. 숨쉬고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체로 우주만큼 귀한 존재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지금 당장 어깨 내리고 턱 풀고 심호흡 3번. 둘째, 오늘 저녁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셋째, 내일 아침 3분 명상. 이 작은 것부터 한 달 후, 3개월 후, 1년 후 완전히 다른 당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나는 무엇을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근력 여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